세 번째 과목입니다. 세 번째 과목은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인데요. 이 기계 위험 방지는 통상 세 번째 과목이니까 41번부터 60번까지 적용하고 있습니다. 역시 41에서 60번까지니까 20문제이고 역시 한 문제당 배점은 5점입니다. 시간은 역시 1.5분이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120문제가 3시간 동안 푸는 거다. 그러나 3시간 풀 것이 없어요. 때로는 10초 안에 끝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시간을 반드시 다 사용해야 합니다. 왜? 일찍 나온다고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41번 보겠습니다. 휴대용 동력 드릴 사용 시입니다. 휴대용 동력 드릴 사용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휴대용 동력 드릴이라는 것은요. 휴대용 동력 드릴이라는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인데요. 드릴은 뭐 하는 겁니까? 구멍 뚫는 거예요. 요 사이에서 휴대용 드릴, 핸드 드릴 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첫째, 드릴 작업 시 과도한 진동을 일으키면 즉시 작동을 중단해야 되죠. 그렇죠. 막 소리가 심하면 떨리면 작동을 중지해야 되는 원칙에 드릴뿐만 아니라 모든 기계는 동일합니다. 두 번째, 드릴이나 리머를 고정시키거나 제거할 때는 금속성 망치 등을 사용한다 이면 금속 망치를 사용한다는 건 부셔버리겠다 이 말이잖아요. 안 되죠. 틀렸잖아요. 딱 보면 딱 이렇게 바로 답이 어떻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안전의 전문가가 되잖아요. 셋째, 절삭하기 위하여 구멍에 드릴날을 넣거나 뺄 때는 팔을 드릴과 직선이 되도록 한다. 그 절삭하기 위해서는 구멍에 드릴날을 넣거나 뺄 때는 팔을 드릴과 직선이 되도록 해야 된다. 맞죠? 왜? 근골기 전에 직선이 들어가면 바로 힘을 잘 줄 수 있죠. 왜냐? 굽어지면 안 되니까. 맞는 말이에요. 작업 중에는 드릴 구멍을 맞추거나 하기 위해서 드릴란을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바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은요. 휴대용 드릴러 안전대책은 제가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으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42번입니다. 42번은 목재가공용 둥근톱 기계에서 가동식 접촉 예방장치에 대한 요건은 옳지 않는 거예요. 가동식입니다. 그래서 물음표를 여기 두 개나 해놨습니다. 두 개나. 가동식 접촉 예방장치에 대한 요건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덮개 하단이 송급되는 가공재의 상면에 항상 접하는 방식일 것이고 절단 작업을 하고 있지 않을 때는 톱날에 접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하지 않을 때는 접촉이 방지가 돼야 된다. 맞는 말이고요. 둘째, 절단 작업 중 가공재 절단에 필요한 날 이외의 부분을 항상 자동적으로 덮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지지부는 덮개 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체결 볼트, 이완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넷째, 톱날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가려진 구조여야 한다. 왜냐 그러면요. 톱날이 보이지 않게 완전히 가려져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서 작업을 할 수도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톱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4번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톱날 접촉 예방장치 이런 그림을 보았습니다. 반드시 설치 조건의 보호 덮개는 분할날에 대면하고 있는 부분과 가공재를 절단하는 부분 외에 톱날은 덮을 수 있는 걸 맞죠? 작업자의 톱날의 절삭 부분은 어떻게 해요?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구조를 만드는 그렇게 해서 나무를 절단하는 둥근 톱기기는 안 되어 있지만 특히 모든 공작기기는 실드라든가 프랑스틱으로 만든 투명 방지판을 부착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알아둘 것은요. 분할날의 틈새로 스토퍼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 틈새의 간격은요. 최대 8mm로 합니다. 이럴 때는. 그러나 여기와 이 부분은 8mm, 전체는 25mm라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3번째입니다. 다음 중 금형을 설치 해체 작업의 일반적인 안전사항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첫째,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의 T홈 안끼리는 설치 볼트 직경 이하로 해야 된다는 것은 프레스는요. T홈이란 말은 T자 형태로 된 것을 T홈이라고 그래요. 직경 이하로 해야 되고요. 둘째, 금형 설치용 공구는 프레스의 구조에 당연히 적합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출 금형이 아니고 프레스 금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셋째, 고정 볼트는 고정무 가능하면 나사산이 3에서 4개 정도의 짧게 남겨 슬라이드 면과의 사이에 협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는요, 금형 고정형 브라킷을 고정시킬 때는 고정형 브라킷은 수평이 되게 하고 수평 길이는요, 고정 볼트에 수직이 되게 고정하여야 한다는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제가 설명할 때. 금형을 설치하는 프레스 T홈 안 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 이하로 해야 된다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요.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T볼트는 원래 T자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직경 이하가 된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잘못했어요. 설치하는 프레스 T홈의 적합한 형상이 이것이에요. 이거는 안 길이는 설치 볼트 직경 얼마나 반드시 2배 이상이 돼야만요. 이 부분이 양쪽이 이렇게 딱 여기가 T가 홈에 걸리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이거는 직경이 이하가 아니고 2배로 해야 된다. 2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금형의 운반에 있어서 형의 어긋남을 방지하기 위해 대판, 안전핀 등을 사용한다는데 사실 금형이요. 이런 내용 자체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전이라기보다는요. 정말 구조적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이거는 금형 전공을 했는 사람도 어려워요. 저도 이제 쉽게 이럴 때 이하로 작게 해야 원칙 그래 잘 빠지거든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반드시 2배로 해 이상이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44번째입니다. 역시 프레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프레스의 제작 및 안전 기준에 따라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발판의 설치 기준을 설명하여 갈란에 써라 하는데 이거는 프레스에 대한 게보다는 일반적인 작업 발판에 대한 우리 작업 발판의 폭은 40cm 이상 틈은 얼마? 3cm야 이거거든요. 이것은 여기 기계에 나오는 것도 많지만은 건설 안전 기술에 많이 나오는 거. 첫째 안전 난간 설치 기준이죠. 봐요. 이렇게 나왔어요. 상부 난간은 바닥면으로부터 90cm 이상 120cm 이하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 중간에 설치하는데 90일 때는 45, 120일 때는 60cm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발끝 말기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얼마? 1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다. 그러니까 바로 답은 가 1번이 되겠죠. 이렇게 찾을 수 있고 이 내용은 기계보다는 오히려 6번째 과목인 건설 안전 기술에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안전난간 설치 기준은요. 바로 상부 난간대는 법적인 내용을 옮겨두었습니다. 상부 난간대는 바닥, 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면에 설치하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 바닥면 등 중간에 설치하여 하면 120cm 이상의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발끝 마기표는 바닥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는 거. 요거까지 했죠.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한 등 필요한 예방 장치를 한 장소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요. 2016년 5월 8일부터 2018년 4월 28일 산업기사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45번째입니다. 연사기 덮개의 개구부 각도가 그림과 같이 150도 이상 이하여야 하는 연사기의 종류로 오는 것은 사실 벌써 저는 이제 머릿속에요. 150도 이하인 것은 어느 거냐 하면 바로 평면 연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로 평면 연사기와 절단 연사기인데 평면 연사기, 절단 이게요. 여기서 알아둘 것이 일반적인 연사기는 보통 탁상공부 연사기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150도는 바로 평면 연사기 또는 절단 연사기를 말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첫째는 일반 연삭 작업 등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탁상용 연사기의 각도는요, 65도 이내를 하되 최대 개구 각도는 125도 이내입니다. 또 연삭도의 상부를 사용하는 것은 어느 쪽이나 다 60도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거, 좌우는 60도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1과 2를 제외한 탁상 연사기, 기타 이와 유사한 연사는 80도 또는 65도 이내로 하고요. 원통 연사기, 센터 연사기, 공구 연사기, 만능 연사기는 65도 이내 18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대용 연사기, 스윙 연사기, 슬라브 연사기는 180도 이내입니다. 주로 나오는 것은요, 지금 이야기한 바로 평면 연사기에 대한 거와 연삭 속도를 상부로 사용하는 탁상용 연사기, 즉 2번과 6번이 잘 출제되고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에서도 또는 실기 작업형에서도 갈로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3-46조 그림 연삭기의 종류와 덕기의 표준 형상으로 되어 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도 무려 4번이나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6번입니다. 방호장치를 분류할 때 크게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와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 구분할 수 있는데 다음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것은 위험장소가 아닌 것은 위험원에 대한 것은 위험장소와 위험원에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보다 항상 제가 위험원에 대한 걸 찾으면 돼요. 위험원은 포집용 방호장치. 답은 벌써 4번 찾았어요. 경영 방호장치,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접근 거부형, 접근 반응은 다 위험장소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쉽게 그림으로도 바로 여러분에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2016년 3월 6일 날부터 2018년 4월 28일까지 출제되었으며 우리 산업안전기사 필기 3-17쪽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잘 보면서도요. 놓치는 내용이에요. 그림으로 그래서 제가 바로 표현했어요. 롤러기의 가드 설치 방법 중에서 안전한 작업 공간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공간 함정을 트랩이라고 그러죠. 막기 위해 확보해야 할 신체 부위를 최소 틈새가 바르게 짝지어지는 것 같으네요. 다리가 240이라고 해서 다리는 어디에? 다리는 180mm예요. 그 다음에요. 발은 180cm라고 그랬는데 발은 어디냐면 발가폭은 180cm가 120mm예요. 손목은요. 150mm라고 그러는데 뭐야? 100mm예요. 손가락 얼마? 25mm. 이게 이제 맞는 거죠. 항상 나오는 거는요. 이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함정돼 나도 모르게 밀어 넣을 거라 그래서 우리 아까 분할 날 톡배도 그렇죠. 25였죠. 25.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48번은요. 크레인 로프의 질량이 100kg 물체를 5ms로 감아 올릴 때 로프에 걸린 하중은 몇 뉴턴이라고요? 원래 하중 계산은요. 총하중은 정하중 더하기 동하중이에요. 그런데 실제 정하중은 더불어하는 100kg 있어요. 그럼 동하중은 중력 가속도분의 바로 그 G는 뭡니까? 중력 가속도로 항상 되어 있는 거 이거는 가속도죠. 그러니까 9.8분의 더불어한 곱하기 가속도가 얼마예요? 5니까 곱하니까 51.0입니다. 다시 얘와 100kg과 51.01을 더불어한과 더불어 투니까 151.0이에요. 여기서 곱하니까 1510뉴턴이에요. 근데 여기가 1510뉴턴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바로 여기서 정확하게 나오는 1510뉴턴 가장 가까운 1400포예요. 예, 왜? 이거보다는 약간 적어야 되니까 1480뉴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거예요. 양 뉴턴은 1뉴턴은 9.8kg가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49번은요. 다음 산업안전보건 분야 보일러예요. 압력 용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쉽게 보일러 압력 용기에 관한 사항 틀립니다. 보일러는요. 공정안전보 제출 대상으로서 이행상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이고 보일러의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해서 잘 보세요. 8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얼마? 4년에 1회 이상이에요. 틀렸어요. 설정 압력에서 압력 방출장이 적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검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보일러는 답은 벌써 1번이 나왔어요. 둘째, 보일러는 안전한 가동 후에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 방출장이 1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보일러의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고 사용 압력과 상용 압력 사이에서 보일러의 번호 연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압력 제한 스위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넷째, 압력 용기에서는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압력 용기의 최고 사용 압력 제조연을 제조 회사명이 지워지지 않도록 각인되게 해야지. 이것이 이제 우리 규정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제 해설을 조금 넣으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이행 상태가 우수한 사업장의 검사 기간은 8년이 아니고 얼마? 4년마다 1회 이상 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3-92쪽도 있지만 합격 정보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에
압력 방출 장치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0번입니다. 프레스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상으로 틀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작업 시작 전 점검 기계기구는 18가지의 기계기구가 있습니다. 이걸 다 기억한다는 건 제가 무리란 항상 얘기해서, 그러나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는 다음 시험을 대비해서 꼭 기억을 합니다. 그것도 뭐 눈으로 한다. 그래서 인간의 시계는 얼마? 200도라 그랬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오감 중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양을 받아들였어요. 빨리는 아니지만, 빨리는 청각이지만 많은 양을 받아들인 것은 시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 효과 중 시각은 약 100%로서 60%의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요,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첫째, 클러치 및 브레이크, 이게 가장 중요한 기능,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둘째, 압력 방출 장치. 압력 방출 장치는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보일러나 압력 용기에 있죠. 답이 틀렸어요. 2번이고요. 크랭크 쭉 플라이, 슬라이 연결부분, 연결 나사의 풀림류, 금형 및 고정 볼트 상태 등입니다. 그래서 클러치 및 브레이크링, 크랭크 쭉 플레이, 슬라이드 연결목, 연결 나사의 풀림류, 일행정, 일정, 급전기 장치, 비상정지 장치 기능, 슬라이드 또는 칼날의 위험 방지 기호 기능, 프레스 금형 고정 볼트 상태, 방호 장치의 기능, 전단기나 칼날 테이블 상태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 또 완전히 몰라도 눈으로 자주 익히고 또 많이 귀로 들었던 게 있으면 압력 방출 장치는 프레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와 바로 우리는 압력 용기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자꾸 귀라도 열어두면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1-70쪽에 되어 있지만 2016, 2017, 2017, 17, 18 직전까지도 계속 출제된 문제, 이번 시험에도 가장 나올 확률이 높은 것이다. 이거는 실기 필답형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갈로속 넣기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갈로 안에 알맞는 내용을 위해서 롤러기의 급정지 장치는 롤러의 무바로 회전시킨 상태에서 앞면 롤러 표면사가 30m/min 미만일 때는 앞면 롤러 원주에 얼마냐, 이걸 잘 알아야 돼. 여기 잘못하면 2.5분의 1이냐 3분의 1인데 알았어요. 30m 미만이에요. 요게 계산할 때 30m 미만일 때는 3분의 1. 요게 만약에 이상이면 2.5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미만일 때는 3분의 1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설을 보면요, 여기 만들어 놨어요. 롤러의 급정지 거리는 30 미만일 때는 3분의 1을 적용하고 30 이상일 때는 2.5분의 1을 적용한다. 그러나 포면 속도 산출 공식은 롤러기뿐만 아니고 연사기, 드릴기, 밀링기 모든 기계기구의 포면 속도 또는 절삭 속도 공식은 동일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3-82쪽에 있고 2016년 3월 6일, 2017년 역시 8월 26일 기사에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고 산업기사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52번입니다. 사출 성형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프레스 이야기 됐어요. 프레스에는 프레스 금형, 금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출 금형은요, 바로 수지, 플라스틱을 하는 거죠. 사출 성형기의 동력 작동 시 금형 고정 장치의 안전사항에 대해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금형 또는 부품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해 기계적 억제 장치를 추가하거나 자체 고정 장치 등을 당연히 설치해야 합니다. 둘째, 자석식 금형이 아니고 금형이에요. 금형 고정 장치는 상하, 좌우 금형의 정확한 위치가 자동적으로 모니터 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하 두 금형 중 어느 하나가 위치가 이탈하는 경우 플레이트를 작동시켜야 하고요. 여기요, 상하, 좌우의 금형 중 어느 하나가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는 당연히 플레이트를 작동시키면 어떻게? 상하, 좌우의 두 금형 어느 하나가 위치를 이탈했다. 두 개의 상형과 하형인데 얘가 위치를 이탈했다 그러면 이탈하면 플레이트가 작동되면 안 되죠. 반드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셋째, 답은 3번이고요. 전자식 금형 고정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기파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전자파에 대한 내성 대책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상하 금형 중 어느 하나가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플레이트를 작동시키면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교재 3-69쪽도 있지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121조 사출 성형기의 방호 장치로 명쾌하게
법으로도 정의되어 있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기계 설비에 반대로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가 맞닿은 사이에 발생하는 우리는 위험점을 두 개가 맞닿은 점에 위험점이 이렇게 같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맞닿은 점에 이렇게 돌아가는 위험점 바로 물림점을 말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물림점이라는 것은요.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성이 존재해요. 기어와 기어, 롤러와 롤러인데 어떻게? 바로 얘가 일로 들어가고 얘가 이제 같이 얘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래 따라. 회전하는 두 개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성이 존재하는데 위험성이 발생하는 조건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야, 어떻게 같이 가는데 반대면 그렇지 않죠. 얘는 일로 돌고 얘를 이래 돌아 서로가 같은 방향인데 서로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것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거꾸로 도는 현상이죠. 그 반대 방향. 그래서 롤러와 롤러라든지 기어와 기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물림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4번입니다. 다음 기계 설비에서 재료 내부의 균열 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내부의 균열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럼 이것은 파괴 검사가 아니고 비파괴 검사라는 걸 알아야 하죠. 유관 검사 눈으로 봐서 내부를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투시의 능력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틀렸어요. 그 다음 초음파 검사 바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요 사이는 알려주잖아요. 제가 아이를 놓는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 아이는 아들인가 딸인가 구별이 안 돼서 지금은 다 아니까 바로 뭘 하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의 결함을 검사하는 방법이죠. 답은 2번이고요. 피로검사라는 것은요. 정하중보다 더 작게 힘을 작용해도 스스로 끊어지게 만든 일종의 피로검사도 비파괴가 아니고 파괴검사입니다. 액체 침투검사는요. 액체에 담궈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초음파는요. 높은 주파수 1에서 5MHz 또는 100만 Hz에서 500만 Hz의 음파 즉 초음파 펄스를 탐촉자로부터 시험체에 투입 내부 결함을 반사이에 탐촉자에 수신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바로 우리는 초음파 탐상 검사입니다. 결함의 소재나 결함 위치 크기를 비파괴적으로 알아내는 방법으로서 결함 탐상 위에 기기가 응해서 초음파 구멍 뚫기라든지 초음파 절단, 초음파 용접 등에서도 적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3-145쪽에도 있고요. 2017년 8월 26일 날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55번째입니다. 지게차가요. 부하 상태에서 수평거리가 12m이고 수직 높이가 1.5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지게차의 전후 안정도와 지게차의 안정도 기준의 만족 여부로 옳은 것은 그래서 우리는 지게차의 만족 여부 기울기의 계산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계산이 있죠. 수평지변 L분의 H는요. 전후 안정도는 L분의 H는 곱하기 100%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2와 1.5니까 우선 안정도는 얼마? 12.5가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지게차의 전후 안정이 12.5고요. 안정도 기준을 만족한다. 왜? 만족 여부는 18% 안에 들면 만족하니까 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걸 꼭 기억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런 내용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건 수평도는 L분의 높이 H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어요. 왜 만족이냐? 전후 안정도는 안정도가 얼마? 18%니까 18% 이하니까 안전, 즉 만족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3-110쪽에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부터 2017년 5월 7일 계속 출제된 내용입니다. 56번인데요. 어떤 양중기에 300kg의 질량을 가진 물체를 한쪽이 45도 각도를 그림과 같이 한쪽이 45도예요.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와이로프를 직접 들어올 때 안전율이 고려된 가장 적절한 와이로프 지름을 표에서 구하는 단 안전율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따라 두 와이로프 지름은 동일하면 기준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지름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작은 건데 여기 보면요. 이 내용을 하는 방법은 어디냐 그러면요. 바로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항상 코사인 2분의 세타, 코사인 2분의 더분이니까 45도니까 사실 바로 300이니까 일어나는 150을 하니까 110kN이에요. 여기서 110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디냐? 여기 절단 강도가 110이니까 딱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둘 게 있어요. 바로 110이 절단 강도가 나오니까 바로 어떻게? 표가 있잖아요. 110은 얼마에 적용해? 14니까 14mm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만 계산하면? 이것만 계산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본 문제는 건설안전기에서 문방기에 해당되면 건설안전기 출제되고 또 실기 작업형에도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다음 갈로 안에 A와 B의 내용을 옳게 나타낸 것은 항상 강조했던 문제.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상 발생기에서는 얼마? 5m 이내, 발생기실에서는 3m 이내의 장소에서 흡연, 하기의 사용 또는 불꽃이 발생할 위험한 행위를 금지해야 된다니까 5와 3을 찾으면 되겠고 그러니까 바로 답은 3번, 4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 우리 교재 3-99의 문제 9번에도 있지만 합격정보서 법에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로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관리로 잘 나와 있습니다. 58번입니다. 선반입니다. 선반은요. 둥근 공작물을 깎는 거잖아요. 둥근 공작물을 깎는 건데 선반에서 사용하는 바이트와 관련된 방호장치. 바이트는 당연히 뭐예요? 칩을 짧게 해주는 유일하게 칩 브레이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칩 브레이크는 칩을 짧게 자르는 선반의 바이트, 선반 방호 장치가 되겠어요. 심압대라든지 추축대라든지 이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 선반의 5대 구성 부품에 속하고 터리슨 공구가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여기서 이제 선반의 그림을 거창하게 하나 만들어 놨는데 바로 추축대는 이 전체를 가지고 사실 추축대의 부분이고 심압대는 이 부분을 만들어 놓고 여기 공구대에 이렇게 돌아간다의 터릿을 이렇게 한 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공구대에 바로 뭘 설치하냐고 여기에 선반 바이트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선반은 둥근 공작물을 이렇게 깎는 거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선반에는 리드 스크루가 바지가 걸리기 전에 이 리드 스크루에 선반에서 나사도 깎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재 3-58 문제 35번도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9번째인데요. 59번은 침투 탐상 검사 일반적인 작업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작업 순서는요. 항상 전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전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항상 침투를 합니다. 침투를 한 다음에 세척을 하고요. 세척을 했으면 현상을 해요. 현상을 하면 관찰을 하고 마지막에 당연히 후처리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일본에 어떻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투 탐상 검사 사용 방법 또는 작업 순서라 그러는데 이거는 전처리를 먼저 하고 전처리하는 목적은 유불이나 불순물을 세척제로 제거하는 걸 전처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침투는요. 건조 후는 적색이 되고 침투액을 도표하면 세척은 마른 걸레나 세척제로 침투액 제거하고요. 현상은 백색 현상액 도포를 하고요. 관찰, 후처리 등으로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60번입니다. 60번은 인장 강도가 250N/mm 자성이 강판은 안전유리 사람의 허용 응력은 N/m 몇 밀리미터 자성인가? 이거는 간단해요. 허용 응력은 인장 강도 나누기 4에 안전유리 4니까 그러니까 4로 나누면 바로 62.5 N/mm 자성의 답은 2번이 될 것이고 우리 교재 3-154 모든 것이 다 적중되어 있죠. 문제 1번으로 적중되었으며 8월 10일 날 3월 2일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과목인 기계 위험 방지 기술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번에요. 네 번째 과목입니다. 전기 위험 방지 기술에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더 열정적인 혼으로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함께 하겠습니다.